안녕하세요, 김찬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입니다. 안녕하세요, 신동진입니다. 안녕하세요, 안정입니다. 네. 네, 오늘 한번 불꽃을 때려보도록 하겠는데, 좋습니다. 자 최근에 네. 챔스의 결과들이 나오면서 생각보다 충격적인 가르마 사건이요? 네, 여파가 있어요. 여파가 있어요. 네. 소문난 잔치에 볼거리가 되게 굉장히 크게 많았어. 있었죠. 네. 아 어떻게 이렇게 될 수가 있을까?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결과는 예측이 가능했습니다만, 그렇죠, 그렇죠. 그죠. 그 승부 결과까지는 그렇게 차이가 날 거라고는 네. 스코어까지 이렇게까지는 그쵸. 예상 못했다고 이름만 봐야지. 봤을 때는 그 정도 차이가 안 나는데. 그렇죠. 말이 8대 2지 9대 1이야. 미넨이 9골 넣었어. 그쵸. 실질적으로 바르셀로나는 뭐 수아레즈나 그거밖에 없죠. 네, 그래서 그쵸. 오늘 주제는 좀 메시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그 당일날 경기를 보시게 되면 메시가 고개를 떨구고 그렇죠. 주장환장을 찬 양반이 팀원들을 도닥이지 못하는, 그 가장 먼저 뭔가 패배를 직감한 듯한, 네. 그러고 사진도 나왔잖아요. 네. 그 하프타임 라커룸. 때 예. 라커룸 사진. 네. 그 뭐- 슈테겐이랑 같이 그쵸, 딱 그쵸. 보이는 슈테겐은 또 서 있고 본인은 앉아 있고. 내가 봤을 때 선수들이 전반 딱 뛰면서 레벨 차이가 너무 많이 난다. 아, 느꼈을 그럴 수도 것 있겠다. 같아요. 그치. 딱 뛰면서 근데- 숨이 딱 막혔을 거야. 아니 근데 그 정도 레벨 차이를 항상 느껴오던 선수들이 아니고 자기네들 바르셀로나면은 그렇죠. 항상 하이 레벨로 상대 팀하고 차이를 뒀던 팀인데 얘네하고 차이가 너무 많이 난다라는 걸 그럼요. 처음 느껴보는 거지. 그게 좋아하는 그 바르샤 DNA. 얼마나 절망적이겠어. 그쵸. 그 감정인 것 같더라고. 그래서 오늘은 한번 이제 메시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으니까 네. 이와 관련되어 있는 한번 토론을 좀 해보는 게 어떨까. 좋습니다. 저희끼리 그냥 좋습니다. 끄적끄적 한번 네. 그죠? 한번 그- 해보자. 네. 라는 거죠. 메시가 거의 도마 위에 올랐죠. 그렇죠. 아, 그래서 좀 이야기를 좀 서론을 해보면 네. 이제 8월 15일이었어요. 네. 토요일 날 음. 8강에서 챔스 위넨을 상대로 2대8 가르마 참사. 아, 참사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네. 참사죠, 뭐, 참사죠. 참사죠. 네. 무너져 내렸죠. 네. 네. 뭐 경기의 우세는 당연히 위넨 쪽으로 점쳤던 게 대다수였고요. 아무리 이게 본인이 그런 거 있잖아요. 예측할 때 약간 도박성으로 약팀, 그러니까 역배 거시는 분들이 있어요. 있죠, 네. 있죠. 왠지 나 이 팀 이길 것 같다. 아. 근데 그런 분들도 이거는 없더라고요. 이 경기에서는 쉽사리 나 메시가 잘해서 음. 바르셀로나가 이길 것 같아라고 하시는 음. 분들이 전문가 중에서도 찾기가 좀 어려웠어요. 아. 어렵죠. 거의 뭐 사실 미넨의 승리를 점치기보다는 그때부터 계속 미넨은 그냥 우승이다. 이런 이제 여론이 그게 많았기 때문에 그 당시 그 ES 그 뭐였지? 스포티비의 그 슬로건이 그랬어요. 이거 이기는 팀이 우승인가? 아. 그런 거 있었어요. 역시 그 매치업만 봤을 때는 사실상 결승전이었으니까. 그렇죠. 그렇죠. 네. 네. 약간 그랬죠. 그래서 어김없이 2대8 스코어가 나오고 경기 끝난 뒤에 또 메시의 그 표정 많이 봤죠 사실. 최근에. 메시가 이제 최근에 많이 봤죠. 네, 네. 그 요즘 많이 표정이 보여주는 표정. 그 표정이 나왔어요. 예. 그에 따라서 또 후폭풍이 또 네. 바르셀로나에서 나오고 있는데 그걸 한번 살펴볼게요. 첫 번째로 키케 세티엔 감독이 경질을 당했죠. 네. 당연합니다. 네, 당연하죠. 근데 사실 이번 올 시즌 중반에 데리고 왔잖아. 네, 올 시즌에 발베르데 감독이 1월 후임으로 들어온 거죠. 네, 1월 그죠, 13일 날 키케 세티엔 감독이 들어왔다가 음. 8월 18일 날 해고가 됐고 7개월 정도 지휘를 했고 총 25경기 16승 3무 5패. 5패면 사실 뭐 패배가 많은 건 아닌데 네. 나쁘진 않죠. 근데 이제 기억에 많이 남았던 거죠. 그죠. 기억에 많이 남았고 그리고 감독 후보로 쿠만 감독이 선임이 됐어요. 예. 네. 후보로 뭐 포체티노, 네. 뭐 사비 언급이 되다가 그렇죠. 조금 저는 개인적으로 뜬금없었다. 네. 아. 근데 저는 아주 잘 데리고 왔다 봅니다. 아, 잘 데리고 아. 왔다. 저도 나쁘진 않은데 네. 사람이 좀 정신머리 좀 제대로 차린다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 구단에서 봤을 때 쿠만을 선임한 것이 나쁘진 않다고 봐요. 아, 그거를 아.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네. 쿠만 감독이 지금 네덜란드 국대였잖아요. 네. 그죠. 그 어디서 칼럼 비슷하게 쓴 것이 있더라고요. 아, 쿠만 감독의 장점, 네. 선택에 네. 로날드 쿠만은 63년생이고 57세 네덜란드생. 네. 첫 번째로 그 이유에 대해서 대용을 위한 완벽한 선택이다. 그렇죠. 일단 네덜란드 국대에서도 활용을 잘했고 네. 더 이상 바르셀로나에서 메짤라 역할을 볼 필요가 없다. 아, 본인의 본 포지션을 기용을 하는 게 좀 중요하지 않나. 네. 네. 그리고
쿠만 감독이 선임되자마자 반더빅이랑 링크가 아, 그죠. 그 좋은 네. 선수들 이제 끌어올 수 있죠. 그죠. 그죠. 네덜란드의 데려온다고 네. 했죠. 커넥션이니까. 네. 두 번째 바르셀로나 DNA. 이게 뭐냐면 예. 쿠만 감독이 팀 레전드 출신이에요. 네. 그죠. 그리고 98년도에서 2000년 사이에 바넬 감독 밑에서 또 코치 경험도 했었고. 그렇죠. 그래서 바르셀로나가 항상 중요했던 크루이프 DNA, 네. 크루이프이즘. 그렇죠. 그게 뭔지 모르겠는데 네. 하여튼 그거랑 또 겹치죠. 그렇죠. 그죠, 그 그죠. DNA 가지고 있다. 네. 선택받은 아이다. 그쵸. 그 조건 충족 하나 돼 있다. 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수비수 출신이라서 바르셀로나의 수비를 좀 개선시킬 수 있지 않을까. 좀 사실 피케가- 피케가 네. 이제 그 리빌딩 네. 대상이라고 하죠. 인터뷰했잖아요. 팀에 새로운 선수가 들어오게 되면 나부터 나가겠다. 되게 멋있지 않아요? 근데 그거 진짜 멋있어요. 저는 그 인터뷰 보고 피케가 사실 푸율이랑 같이 뛸 때는 네. 그 어렸지, 푸율이 조금. 엄마고 네. 이제 푸율이 그 말 안 듣는 아들 아들 같은 느낌. 네, 그런 네, 느낌이었는데 있었어요. 그 맞습니다. 담배 주워서 이렇게 네. 보여주는 짤 있잖아요. 대표를 뺏어가지고 던지고 경기나 뛰라고. 확실히 이제 피케가 나이가 들고 하니까 이런 말도 하는구나 아. 보면서 정말 피케는 팀을 사랑하는 것 같아요. 아, 그럼요. 네. 이게 그러지 않고서야 본인부터 나가겠다는 식의 발언을 할 수가 있을까? 그러니까 이게 도망친다라는 의미가 아니잖아요. 아, 그치? 내 잘못이면 팀에서 네. 판단하고 음. 보내라. 아. 나가겠다. 기꺼이. 지난번 그 주제에 있었잖아요. 피케는 운동가입니다. 지금 바르셀로나에 아, 실제로. 그치, 그치.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애정이 있는 팀이에요. 네. 피케는. 그렇죠. 그 다음에 네 번째가 메시의 빅팬이다. 그러니까 이걸 메시를 활용할 계획이 있다라는 거고 오늘의 주제와도 좀 관련이 있죠.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제 단점도 보니까. 두 개가 나왔어요. 네. 하나는 최고의 감독으로 불리긴 어렵다. 그렇죠. 아, 그럼 실패가 근데- 너무 그럼. 요쯤에서 이제 제가 하려던 말을 한번 말씀을 드려보면은 저도 네. 할 말 있으니까 다음에 예약해 놓겠습니다. 예약제예요. 예. 이제 리빌딩이라는 단어가 딱 나왔을 때 네, 쿠만이 선임된다고 하면은 사실 의문부호를 가질 수 있어요. 맞아요. 네. 이건 맞는 말. 네.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 일단 바르셀로나의 시대를 열게 한 거는 사실 점유율 축구였거든요. 네네. 아, 최근에 전술의 그 트렌드 자체가 점유율에서 활동량으로 그쵸, 넘어왔잖아요. 넘어왔죠. 넘어왔기 때문에 사실 뭐 바르샤가 이전과 같은 모습을 보여주긴 좀 어려워졌어요. 네네. 근데 그 아까도 말했잖아요. 크루이프이즘, 뭐 바르샤 DNA. 예. 근데 그게 이제 라마시아에서도 바르샤 DNA를 계속 주입을 시키는데 네. 이 바르샤 DNA라는 것 자체가 네. 지금 당장으로 보면은 트렌드에 뒤처지는 전술인데 그리고 주사를 놓을 수도 없는 네. 것이고 그거를 계속- 어떻게? 그래서 그거를 계속해서 주입할 수가 없기 때문에 사실 그 라마시아의 정책부터 바꾸는 게 리빌딩의 시작이라고 보는데 아예 네. 유소년 때부터. 네. 아, 그거는 이제 차치하고 떠나서 네. 쿠만 감독이 선임됐을 때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는 이유는 단순히 점유율 축구만 하는 감독이 아니잖아요. 이 감독이 선 굵은 축구를 할 수도 있고 그렇죠. 히딩크 밑에서는 약간 실리적인 축구도 배웠었고 그렇죠. 그리고 히딩크가 세계 최고의 소방관이잖아요. 네. 아, 그럼요. 네. 그런 역할. 그렇기 때문에 기대할 수 있다. 쿠만이 물론 뭐 엄청난 성적을 거두고 이런다는 걸 기대하기 어려울 수 있지만 어찌되었던 간에 지금 흐트러지고 있는 팀을 기강 좀 잡아주는. 정돈할 수 있고. 그 역할로서는 네. 기대할 수 그러니까 있다. 이 세티엔 감독 데려올 때도 팬들이 엄청 기대했잖아요. 예. 아, 크루이프이즘. 이 사람은 철학적으로 정확하다. 우리 바르샤와 어, 너무 잘 맞는다. 맞는다. 노선이 맞다. 그지. 네, 근데 사실 뭐 그런 정신 유지하는 거 너무나 존중하지만 네. 트렌드에 안 맞으면 어떻겠어요. 그냥 성적이 안 나오는 거지. 그쵸. 그럼 네, 성적 결과가 안 나오는 걸 보여주죠. 받아들이던가. 네. 근데 그거 못 받아들이잖아요. 절대 못 받아들이지. 그러면은 어찌 됐던 간에 임기능변에 조금 뛰어난 감독, 그런 네. 사람. 자기 철학보다는 당장 실리를 추구할 수 있는 감독이 선임된 게 정말 네. 다행이다. 어떻게 아. 보면 약간 독불장군상이에요. 네. 그러니까 그쵸. 위에서 하도 지랄을 해도 아 어쩌라고 할 것 같아요. 아 그렇게 하면은 못 이긴다고 이 사람들아 이러면서. 히딩크 감독이 그랬죠. 네. 이 아저씨가 얼마나 독불장군이냐면 네. 아 겪어보셨구나. 네, 그렇죠. 아, 그죠. 네. 리그에서 9경기 동안 승이 없었을 당시 네. 인터뷰 내내 운이 없었다. 아. 9경기 동안 운이 없었다. 그거는 피하는 거네요. 이야기를 내- 했었고 내 탓이 아니다. 네, 그리고 팬들조차 미랄라스를 왜 안 쓰냐. 아. 근데 자기 눈에 낫다는 이유로, 그러니까 자기가 서운하는 선수가 아니다라는 이유로 미랄라스를 선발로 기용하지 않았고 배제를 했고. 가장 충격적이었던 건 네. 이거는 그 에버튼 팬을 비롯해서 모든 축구 팬들이 충격적으로 느낄 건 네. 부임 다음 해에 네. 네네.
다비 클라선 네. 그리고 루니를 영입을 합니다. 아. 그리고 시그루드손까지 있죠. 네. 이 세 선수가 베스트 11에 들어간 적이 있습니다. 아. 그러면 이 조합이 어떻게 되죠? 이게 전설의 30미 전술인데 아. 이 선수 셋을 다 씁니다. 야. 이게 그건 좀 경기가 별론데? 안 돼요. 근데 이제 쿠만이 사실 그게 있어요. 그 오르락 내리락이 있어. 잘할 때는 잘하는데 못할 때는 더럽게 못해. 그래서 결국에는 18위를 만들어 놓고 갔고 빤스러니까. 유로파 그때 당시 유로파도 나갔었는데 조별 예선에서 1무 5패인가? 음. 예. 근데 더럽게 못했다. 예. 어쨌든 간에 그 에버튼에 있을 때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팀적으로 차이가 있기 때문에 더 높은 곳에서 좋은 선수 다루면은 다를 수 있어요. 그거는. 그리고 나서 저는 놀랬던 거는 음. 이후에 감독 커리어가 네덜란드 대표팀이었잖아요. 그렇죠. 아주 잘했죠. 네덜란드 대표팀 너무 잘해. 그러니까 이게 되게 최고의 의아했던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게 오르락 내리락이 음. 있어. 그러니까 쿠만 감독이 어떤 감독이냐면 네. 일단 바르셀로나 출신으로 중앙 수비수랑 뭐 미드필더를 좀 도맡았죠. 네. 그래서 6시즌을 바르셀로나에서 활약을 하면서 라리가에서만 4회, 챔스 1회 등 10차례를 우승한 선수로서. 레전드예요. 그래서 바르셀로나에서 레전드 누구냐라고 하면 푸열보다도 쿠만을 먼저 넣고 본대요. 잘하는 축구 잘하는 네, 아저씨였구나. 그리고 수비수인데도 세트피스 능력이 있어서 득점을 엄청 많이 해요. 그래서 바르샤에서 264경기 동안 88골 넣은 사람이에요. 야. 와, DNA네. 네, 수비수인데. 약간 돌연변이라고 DNA. 불리는 사람인데 라모스급인데 그치. 88골이면. 어. 더 그러니까 200경기 88골이면은 그죠, 그 정도면은 그리고 총 685경기 팀에서 239골. 야, 와, 씨. 그리고 그 라모스 뭐 잽도 안 되네. 그쵸? 거의 뭐 미드필더네. 아, 이거는- 미드필더가 아닙니다. 저기 마이클 캐릭도 600경기 나와서 40몇 골 넣었으니까. 야, 뭐야? 공격형 미드필더네. 네. 와. 그러니까 엄청난 사람인 거죠. 음. 뭐 PK도 잘 차지만 프리킥도 그러니까 세트피스에 제대로 능력 있고 그다음에 되게 현대형이다 스탯이. 근데 이런 얘기가 좋습니다. 있더라고요. 어. 그 당시에는 포메이션 전술이란 게 아. 약간 이렇게 지금이랑 막 다르지. 정돈되진 않았기 때문에 그쵸. 이럴 수가 있었다. 아. 뻘 좀 찬다 싶으면 자꾸 위로 올라갔구나. 그렇죠. 약간 레이카르트 느낌의 굴리트랑, 돌연변이다. 굴리트랑. 아, 굴리트죠, 굴리트. 굴리트 아. 느낌의 돌연변이었다.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아. 뭐 어쨌든 간에 근데 이제 감독 얘기하시는 게 정확한 게 오르락내리락이 너무 심해요. 그래서 그 프리미어리그에서 사우스햄튼 때는 꽤 잘했죠. 아, 맞아요. 네. 리빌딩도 잘해서. 네, 꽤 잘했고 음. 그때 악명 높았음에도 되게 잘했었고 음. 그 악명 높은 곳이 바로 그 발렌시아 시절이잖아요. 네. 이때 뭔 짓거리를 했는지 제가 봤더니 네. 부임하자마자 팀의 레전드였던 알벨다, 네. 그다음에 카니자레즈 어. 다 배제시켜버리고 아. 그다음에 클래식 윙어였던 호아킨을 원톱으로 두고 아. 그다음에 정통 공격수 출신인 그 아리즈맨드 저는 이 선수 잘 모르는데 네. 우측 풀백으로 활용을 해요. 아. 공격수 공격수를 출신인데. 네. 정통. 그러니까 이게 자기 입맛에 안 맞는다 싶으면 그러게. 못 쓰는 거야 선수를. 그러니까 본인도 포지션이 정확히 없어가지고인지 모르겠지만 아. 그게 진짜 크레이프이즘이죠. 그거는 크레이프이즘이 맞아요. 맞네. 크리프가 듣고 나서 나 그렇게 가르친 적 없는데 할 것 같아. 이건 너무 그러니까 토탈 사커인 거지. 그리고 그 토탈 얘기 사커지. 그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좌센티 우아킨 아, 그렇죠. 근데 그죠. 이거를 정확히 반대로 씁니다. 야. 아. 우에다가 우아킨, 좌아킨. 센테를 쓰고 입에도 안 붙어. 안 붙어. 안 붙어. 그러니까. 그래서 네. 좀 현대식 축구죠. 어떻게 보면 반대팔 윙어니까 그러네. 약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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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게 좀 그럼 저런 발이 되는데. 의아해요. 그래서 사우스햄튼에서도 생각보다 잘해서 이 사람 바뀌었구나 했는데 에버튼에서 똑같아졌죠. 그리고 네덜란드 국대선 또 너무 잘했어. 네, 네이션스 리그 준결승까지 올리고 뭐 네. 독일도 꺾고 막 이러니까 새롭게 네덜란드를 또 이끌고 있구나라고까지 된 거고. 그럼 이번에 못할 차례인가요? 그 사실 왔다 갔다라고 하면은 잘했을 테니까 못할 차례긴 해요. 어떻게 바꿀지 기대됩니다. 네, 결국에는 뭐 어쨌든 간에 19일 날 음. 오피셜로 떴고. 근데 계약 기간이 되게 감독 경우는 또 한 4년 정도 믿어주지 않나요? 그렇죠. 2022년 네. 6월까지예요. 짧게 2년 남았네요. 그러니까 뭐 2년도 안 남았네요. 네. 그러니까 딱 그 정도인 것 같아요. 정돈해놓고. 그러니까 소방관이야. 네. 진짜. 그냥 불 그, 끄고. 저는 그 소방관이라는 입장에서 너무 좋았다는 거예요. 네, 소방관이라는 입장에서 지금 당장 바르셀로나 DNA에 어울리는 사람이 아니라 현대 축구에 어울리는 사람들을 모아서 네. 팀을 정돈을 시켜놓고 그 후에 뭐 사비가 됐든 누가 됐든 이제 감독을 찾아야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얘기잖아요. 그 패스 축구, 점유율 축구가 한계가 있다. 그렇죠. 그러니까 때로는 롱볼도 때려보고 그래. 때로는 수비적으로도 한번 나와보고 네. 해야 팀의 새로운
활기도 찾을 거고 활로를 찾을 수 있을 거니까 그렇게 봤을 때 이 독불 장군이 나을 수 있다. 네, 저는 정말로 괜찮다고 생각해요. 그 어줍잖게 진짜 뭐 사비 갑자기 데려오거나 포체티노? 아니면 뭐 세티엔처럼 그 스페인 비슷한 감독도 철학을 불려- 가지고 있는 애매한 감독을 데리고 오는 것보단 이렇게 정돈해줄 수 있는 사람이 훨씬 낫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또 사비보다는 사비는 지금 오면 안 돼. 그리고 그 얘기가 있더라고요. 2022년까지인 게 바르셀로나의 회장이 원에서 데리고 온 감독이기 때문에 회장이 바뀌었을 때 이 아 그쵸. 사람도 나갈 수 있다고. 짧게 친 거지. 잘 해놓으면은 네. 재계약할 수도 있고. 그쵸. 재계약은 진짜 잘하다 못하다를 너무 반복을 해서 참 모르겠습니다. 약간 미드필더에서도 그 진짜 그 주사위 형이 있듯이 주사위 형 감독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 쿠만이 네. 딱 그 정도로 해줬으면 좋겠어요. 내가 이 팀을 앞으로 어떻게 이끌어가겠다 막 이런 정말 거대한 생각하지 말고 2년이란 계약 기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2년 동안 나는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 나이 많은 선수들 다 내치고 젊은 선수들 위주로 현대 그렇지. 축구랑 어울리는 네. 선수들 위주로 영입을 해서 바르샤 DNA가 아니라 진짜 현대 축구에 어울리는 현대 축구 강팀을 만들어 놓고 오케이. 떠나면 되는 거죠. 근데 좋네요. 네, 이 회장 쪽에서 회장 그 바르셀로나 수뇌부 쪽에서 그걸 원치를 않을 가능성이 크다고 봐요. 저는 그럴 수도 있는데. 라마시아를 해치는 일이다라는 생각을 할 것 그러니까 같아요.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라마시아부터가 리빌딩이 되어야 돼요. 맞아요. 이거는 저는 라마시아를 맞습니다. 정말로 좋아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이었는데 네. 이 라마시아가 정말로 진짜 무서운 곳이에요. 네. 거기는 선수들한테 DNA를 정말 주입시키는 곳인데 맞아. 거기서 안 맞으면 낙오잖아요. 그 네. 선수들은. 그러니까 그게 정말 빛을 봤으니까 다행인 거지 아니면은 그 최악의 유소년 시스템이 될 뻔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럴 수 근데 있죠. 네. 어쨌든 간에 지금 세월간이라는 사람들을 탄생시켰고 네. 그렇죠. 메시를 포함해서 그렇지. 전성기를 보냈기 때문에 라마시아가 이게 대단한 유소년 클럽이라고 인정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정말로 더 유소년 시스템으로 인정받으려면 계속 현대 축구를 따라가는 게 맞죠. 아. 어떠한 전술을 하는 것보단. 저는 그 라마시아 개인적으로는 네. 이 스타일을 좀 고수를 했으면 좋겠는 게 음. 사실 어릴 때는 네. 패스 축구 기본기 네. 배우면 배울수록 좋아요. 좋죠. 네, 나쁠 게 아니에요. 근데 그렇긴 다만 하지. 문제점은 현대 바르셀로나의 감독들이 너무 크루이프이즘이다 보니까 안 좋은 쪽으로 빠진 거죠. 그치. 아니 솔직히 어. 그 세월간이 보고 현대식 축구 하라고 하면 못할 사람들 아니야. 그 어. 사람들이 그치. 어렸을 때부터 그러니까요. 패스 축구를 배워왔던 사람들에다가 네. 플러스 전술적인 그 가미만 좀 됐으면 네. 되는데 너무 그쪽에 빠져있던 게 맞아. 문제가 아닌가. 음. 사실 아다바 트로레도 뭐 라마시아 그쵸. 출신인데 그 그러니까 이 사람은 뭐 라마시아에서 주입이 안 됐어요. 네. 주입할 수 있는 근육이 아니야. 네. 바늘이 못 들어 막. 그렇죠. 기본기를 탄탄하게 쌓아주는 데에서 그쵸. 그치면 딱 그치. 좋은 거죠. 그러니까 너무 그러니까 팀 자체가 진짜야. 그 기둥이 성인 팀부터 딱 뿌리 잡혀 있으니까 그래. 올라와서도 네. 그것만 하니까 상대도 약점을 알게 되는 네, 거지. 그러니까 네. 스페인 선수들도 보세요. 그 라마시아에서 성공했다라고 해서 1군에 올라오는 선수들 보면 그쵸. 다 조그맣고 그쵸. 재빠르고 그지. 근데 그런 선수들만으로는 경기 그치, 못 그치. 뛰어요 지금은. 맞아, 맞아. 딱 그러니까 말한 혼용이 대로야. 또 네. 이제 부닥쳐줄 선수도 있었어야 되고. 그러니까 조금은 조금은 바뀔 필요가 있어. 선우 분명히. 씨가 말한 그대로 진짜 라마시아부터 물갈이가 돼야 돼요. 아 근데 라마시아는 냅둬야 돼요. 그러니까 근데 라마시아는 라마- 냅둬야 되고. 라마시아 시스템을 막 엄청 그치, 뒤바꾼다기보다는 그죠. 그 바꿔야 돼. 고정이 필요해, 바르샤 고정. DNA를 조금 빼고 음. 현대 축구랑 어울리는 시스템으로 근데 심지어 유소년을 그렇게 기용하는 것도 아니야. 지금 1군에 네. 지금 30세가 다 넘었어요. 절반이. 그 얘기 바로 들어갈게요. 말이 안 돼. 지금 기존 선수들의 판매가 예상이 되고 리빌딩이 시작된다라고 하죠. 근데 지금 바르셀로나는 사실 노인정이에요. 음. 그래. 주축 선수들이 모두 30이 넘었어요. 그 노인정이란 말이 맞다. 유소년 시스템이 그렇게 좋은데 맞아. 그 왜못 늙은 올렸어 선수만 뛰는 이거야? 거야? 왜냐하면 이 얘기가 10년 전에는 바르셀로나가 너무 이제 어린 선수들이 잘해서 네. 이 선수들 주축으로 활용한다고 오히려 그 라마시아 칭찬이 되게 많이 될 때가 있었어요. 그렇죠. 그거 10년 됐다. 맞아요. 그치, 딱 이게 10년이잖아요. 네. 지금 10년 주기잖아요. 그때쯤에 이제 제가 라마시아에 푹 빠졌었죠. 장산이 배웠다. 네. 근데
그러니까 맞아, 뭐 맞아. 어린 선수들은 그렇다 쳐도 성인 무대는 전술적인 거 플러스 선수들 핵심 선수들 들어와야 되고 감독의 전략도 중요해야 되고 거기에는 당연히 회장에서 비롯되는 축구 철학이 그쵸. 있어야 되는 건데 그때부터는 사업이니까. 그치 그지. 거기서 뭐 자기들의 뼈대인 DNA를 버리란 게 아니라 나름대로 혼용을 그래. 하면 더 강해지는데 그걸 못하니까 아무도 당연히- 버리라고 안 해요. 누가 버려? 적당히 좀 하면 아 딱 그리고 좋은데. 당연히 강팀들은요 음. 볼 점유율을 많이 다를 수밖에 그래. 없어요. 기본적으로 잘하는 그쵸. 선수들이니까. 그리고 리그 1, 2 팀들은 당연히 볼 점유율 60% 당연히 갖고 들어갑니다. 그렇죠. 아 맞습니다. 리그 1인데 볼 점유율 30%도 안 된다? 음. 그런 팀 없어요. 그건 말이 안 돼요. 어. 당연히 강팀이 많이 갖고 하는 건 맞는데 거기서 너무 뻔한 축구보다는 색다른 공격도 가져가는 게 어떠냐 그렇죠.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바르토메우 회장이 이제 바르셀로나 TV에서 스쿼드 개선을 발표를 합니다. 아. 제가 찾아보니까 수아레즈가 33살, 네. 네. 메시 33, 라키티치 32, 부스케츠 31, 비달 33, 세리 로베르토 28, 피케 와. 33. 세르이가 말이 안 그렇게 돼. 먹었어? 이 선수 많이 썼죠. 스테겐 28, 랑글레 25, 알바 31. 근데 문제점 아르투르 팔았죠. 네. 데려온 피아니치 30입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욕 엄청 먹었잖아요. 그렇잖아요. 왜 늙은 선수를 젊은 애랑 그렇게 바꿔주냐. 열심히 뛰는 애를 그래. 이 사람들 말로면 오자마자 다시 되팔아야 돼요. 그리고 그 뭐지 저기 아르투로도 가기 싫어했어 굉장히. 엄청 싫어했죠. 아니 왜 이렇게 안 좋게 떠나는 거야? 내 말이. 지금 뭐 서로 고소하려고 하던데. 이게 말은 그렇지. 이 정도면 조기 축구야. 그 나이야 맞아. 나이로만 우리 치면- 팀 나이보다 어. 연령대가 높아요. 어. 네. 이 지금 정도면 조기 축구야. 대신에 판매 금지 명단이 있어요. 메시, 아. 덴벨레, 그리지만, 랑글레, 세메도, 대용, 스테겐. 아 덴벨레도? 덴벨레도 남기겠대요. 아. 근데 남길만 하지 뭐 않나? 지금 얘기한 사람 빼고 다 팔겠다는 소리잖아요. 그럼 네. 남겨야죠. 어떻겠어. 아 맞네. 그리고 살 사람 있어야지. 예. 그렇지 살 사람도 있어야죠. 네. 아 근데 거기서 수아레즈가 빠졌다는 게 저는 약간 좀 의문입니다. 네, 수아레 팔 때가 됐어요. 팔때 됐죠. 아 됐긴 했는데 나이가 너무 작고 에이징 커브 오는 게 느껴져. 아. 그리고 아, 어쨌든 간에 바르셀로나가 새로 시작하겠다는 마음이 있으면 진짜 그렇죠. 다 바꾸는 어쩔 수 거잖아. 없죠. 네. 일단 그러니까 수아레즈 간다는 게 수아레즈의 실력 큰 거야. 자체를 뭐 의심한다기보다는 폄하해서 그치. 팔아야 된다는 게 아니라 바꾸려면 진짜 팀이 다 바꿔야 리빌딩 된다. 돼야 되고 그치. 그러니까 메시와 저는 그 원래 뒤에서 얘기하려고 했는데 뮌헨전 대참사의 원인은 메시와 수아레즈가 투톱처럼 뛰는데 이 둘이 전방 압박을 1도 하지 1도 안 않았어요. 왔다. 제가 맞아요, 이거 만약에 맞아요. 맞습니다. 후방 빌드업을 시작하는 그 역할 뮌헨에서 알칸타라 역할을 맡았더라도 네. 그 둘을 쉽게 제쳤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정도로 안 뛰어요. 네. 이러면 축구가 되지가 않죠. 현대 그쵸. 축구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파는 게 당연하고 네. 그렇다면 이제 메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제 저희 토론 주제에 조금씩 가까워지고 있어요. 현재 회장은 바르셀로나를 떠나지 않을 거라고 이제 말은 하는데 불안하죠. 다양한 언론사에서도 떠날 수 있다라고 흔들고 있고. 근데 말이 안 돼요, 근데. 네. 도박사들이 행보에 대해서 예상을 하는 게 있는데 결과는 잔류 가능성을 조금 더 높게 봤어요. 배당률만 봤을 때. 그리고 만약 떠난다고 하면 맨시티가 가장 앞섰고 그다음에 인터밀란, 생제르맹. 근데 사실 이 세 팀 말고는 진짜 영입할 수 생제르맹- 있는 생제르맹 안 그렇긴 갔으면 해. 좋겠다. 네, 저는 근데 안 가? 저는 잔류에 3000% 봅니다. 3,000%. 저도요. 저 5,000% 봅니다. 왜냐면 나이가 사실 너무 많아. 네. 어. 진짜 이 선수를 데려갈 팀이라면 정말 유럽 챔피언스리그 한 시즌 두 시즌 보고 네. 데리고 가는 거거든요. 그렇게 봤을 때 위기인 팀은 지금 맨시티밖에 없어요. 과르디올라 감독이 이 선수를 데리고 오지 않은 이상 메시가 나는 이적을 하려면 자기가 그 자유계약이 되는 때까지 기다렸다가 보스만으로 이적료 발생 없이 내 주급을 치러줄 수 있는 곳을 선택하지 않는 한. 근데 그거는 메시의 의지잖아요. 그렇죠. 근데 저는 메시의 의지를 봤을 땐 바르셀로나 남아요. 아예 무조건이라니까요. 근데 이제 이적을 굳이 시키려는 아니, 시뮬레이션을 돌려보자면 아 문신 있잖아. 그래 맞아. 메시가 이적하는 시뮬레이션을 돌렸을 때 어. 가장 제가 봤을 때 확률이 높은 건 아르헨티나 가는 거예요. 그 외에는 그런가? 없어. 고향이니까 맞습니다. 그 외에는 고향팀으로. 없다고 봐. 그렇구나. 아무튼 저는 보스만루를 발동시킨다면 뭐 가능할 것 같은데. 저는 차라리 빨리 은퇴할 수도 있다고 봐요. 아 축구에 아주 그냥 음. 이게 전기 뚝 떨어져서. 그치. 그럼
그럼 얘기를 한번 해보죠. 네네. 그러니까 메시와의 동행이 지속되는 게 나은지 음. 아닌지 아니면 또 뭐 다른 관점들이 있는지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네. 저는 일단 그 활동량 문제가 네. 메시의 문제도 맞긴 해요. 메시가 안 뛰는 거는 사실 몇 년 전부터 이제 얘기가 나왔던 거니까. 유명하죠. 많이 안 뛰죠. 근데 메시는 안 뛰는 뭐 유명하죠. 여기서 문제가 뭐냐면 메시가 안 뛰는 거 그래 그렇다 쳐. 네. 근데 메시가 이번에 뭘 기록했죠? 뭘 기록했죠? 리그에서 리그에서 20, 20 했죠. 네. 아, 20 기록하는 선수한테 안 뛴다고 뭐라고 하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돼요. 그거 맞아요. 이거는 그거 팩트네요. 활동량 문제는 바르샤 이번에 전체적인 문제인 거고 사실 이 미넨과의 경기에서 약 10kg 정도 차이가 났잖아요. 그렇죠. 그거는 명백한 사실이에요. 근데 메시가 0kg 뛰었기 때문에 10kg 차이 난 게 아니에요. 아, 그지. 그죠. 다 같이 안 다 같이 뛰는 안 네, 뛰니까. 다 같이 안 뛰니까 그렇게 차이가 난 거고 음. 실제로 그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바르셀로나의 주축 선수들이 나이가 많잖아요. 그게 문제인 거죠. 그래서 네. 네. 중간에 네. 그 20-20 얘기를 해주셨잖아요. 네. 그 20-20이 얼마나 대단한 거냐면 라리가 사상 최초고 네, 그렇죠. 오. 유럽 5대 리그에서 티에리 앙리 0203 시즌 이후 처음이에요. 네. 그러니까 과연 20도만 메시가 그 시즌. 실력적으로 세특에 있는가? 그러니까 메시 앙리는 킹 소리들을 전성기 시절이었고 메시는 지금 갈수록 갈수록 네. 다양한 기록을 세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적으로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저는 이 얘기에 좀 네. 힘을 보태주자면 네. 당장에 미넨전에서 너무 충격적으로 졌기 때문에 메시가 그래, 맞아. 그래서 나오는 얘가 거고. 나오지만 네. 그 직전 경기인 나폴리전에서 우리 아, 감탄을 했어요. 그래. 그 감탄을 했다고. 역시 메시. 이 말이었다. 어, 역시 그래요. 내가 그러니까 아니 메시는 메시인데 음. 찬우 씨 말에 좀 힘을 보태주자면 메시는 메시다. 음. 다만 같이 안 뛰었었던 선수들 간의 그 조화가 안 좋았던 거다. 그렇죠. 많은 물타기 거죠. 하기에는 네. 그지 이르다. 그러니까, 메시를 평가하기엔 그치. 물타기라는 말이 맞는 게 음. 예를 들어서 점유율을 지키는 전술이 그 유행일 때 그 펩 바르셀로나일 때 그때 당시 만약에 조금 선 굵은 축구를 하는 팀 중에 어떤 공격수가 20-20을 했다고 쳐봐요. 네. 근데 요즘 대세는 점유율인데 네. 너는 투박한데 너는 그러면 못하는 선수야. 이렇게 할지 않을 거잖아요. 그럼요. 걔가 20-20을 하는 선수인데. 스탯이 그러니까 말해주는데. 이 메시는 이미 그 논외예요. 음. 이 활동량에 대해서 네. 그죠? 증명하고 있으니까. 요즘은 뭐 활동량이 많은 선수를 같이 두면서 이 선수의 장점을 발휘할 수 있게 하는 뭐 그런 식의 전술들도 그러니까 4-2-3-1 아니, 쓰면서 팀에 20-20을 하는 선수가 있으면 주위에 20살 초반 애들 데려다 놓고 미친 듯이 뛰게 만드는 게 정상이죠. 아 그것도 맞는 말이라고 봐요. 말이 그 그 말이 맞는 맞아요. 말. 그러니까 다만 이 선수가 항상 문제가 되는 이유는 네. 주장이잖아요. 아, 그러니까 주장에게 바라는 게 있단 근데 말이야. 그 뭐지? 그 얘기 항상 있었어. 어. 메시는 리더십이 어. 없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아. 좀 약간 그 성격이 리더 성격은 아닌 것 같아. 약간 그런 거 있죠. 그냥 그 진짜 실력으로 네. 존경의 대상이 될 수는 있지만 그렇지. 이 선수가 발휘를 못하면 네. 그 실력으로 그래. 경기를 뒤집는 역할을 못 하잖아요. 주장은 사실 푸올과 사비였죠. 네. 그렇죠. 뭐 제라드처럼 막 그 좀 막 투쟁심 플레이에서 중원에서 막 부닥쳐주고 이런 선수가 있거나 아니면 막 솔직히 라모스도 저 좋아하는 선수는 아니지만 그렇지. 좀 파이팅이 있잖아요. 그쵸. 그런 상대 팀으로 맞기 싫게끔 만드는 음. 그런 게 있어. 근데 그치. 이제 팀원이었을 때는 이게 되게 든든하단 말이야. 그러니까 약간 메시는 항의도 이렇게 세게 하고 저녁이 얼마 안 남은 부분대장 같은 느낌. 그거는 솔직히 공감되지 않아요. 그래요? 부분대장들이 네. 이렇게 병장이 됐잖아. 네. 부분대장이라는 게 네, 부분대장에서 네. 이게 내가 분대장이었어. 네. 근데 내가 병장이 됐어. 그럼 네. 이 분대장 견장을 상병이한테 주겠죠. 아 그쵸 넘기죠. 네, 그렇죠. 약간 이런 느낌으로서 아. 저 병장이 굉장히 일도 잘하고 굉장히 A급이다. 상징성이 있었다. 그렇지. 음. 그런 느낌으로 남는 거가 전 최선이라고 보고 있어요. 짬밥으로 봤을 때도 넘어오는 게 맞긴 한데. 그죠. 그쵸. 근데 사실 이 실력적으로는 뭐라 못하지만 어나더 레벨이니까. 팀을 이끄는 거에서는 사실 고려를 해봐야 된다. 그러니까 그렇게 그때 되면 상병인 분대장이 병장인 메시를 뭐라고 못하죠. 너무 잘하는 사람이니까. 그래서 이게 분대 내에서 저 병장님은 함부로 못 건드린다 하는 그런 분위기 조성이 좀 되면서 그렇게 하면은 좋은 예라고 생각합니다. 분대장이 아래 애들한테 저게 무용담 막 얘기해주면서 아래 애들과 같이 으쌰으쌰하면서 야, 저 양반 팀 이런 저 양반 팀이구나. 보기에만 저렇게 보여도 장난 아니야. 20도 했던 그래. 사람이야. 경기장 나갈 때 막 날라다녀요. 훈련장 나갔더니
그런 분위기가 조성됐어. 근데 그런 막, 거 있잖아. 막 옆에 와서 끌어주고 이런 건 없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그치. 그 사비에서 주장 완장이 넘어갈 때 메시에 가는 것을 사실 막을 수는 없었다 쳐요. 못 뭐 어쩔 수 막죠. 없어. 막지. 무조건이었으니까. 그랬으면은 사실 메시 주위로 뭐 리더십이 있는 선수들을 배치해 주던가 네. 아니면은 뭐 그런 식으로 조화가 됐어야 되는데 네. 그때 당시 그냥 메시만 믿고 갔었겠죠. 그렇죠. 그래 메시 주장하는 거 맞아. 그래 네. 너 다 해라. 이러고 말았겠지. 사실 약간 바르셀로나는 특이하게 주장단이라는 게 있었어요. 아. 그러니까 주장급인 선수를 5명 정도를 뽑아서 너 이게 되게 어떻게 좋은 거는 주장급인 선수들이 많아지니까 네. 책임감을 나눌 수가 있다는 맞아. 건데 네. 그럼 근데 지금 메시가 주장을 달 수밖에 없는 건 이 선수가 상징성이 있어야 음. 팀을 떠나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것도 있단 음. 말이죠. 주장으로서. 근데 이 선수는 경기에 지면 나오는 그 표정 때문에 그래. 항상 언론에 많이 잡히죠. 표정 관리 그러니까 그 일단 그쵸. 카메라가 메시부터 따지. 그치. 근데 그게 너무나 단독샷으로. 자극적이야. 그래. 아니 메시도 경기에 지면은 짜증 나겠지. 그치. 단독샷으로 메시만 따지. 일단. 네. 그러니까 메시는 곧 바르셀로나인데 음. 메시가 죽을 것 같은 표정을 계속 지으니까 그렇지. 팀이 무너지는 듯한 그 그러니까 상징성을 그래. 받는단 그러니까 말이죠. 바르샤는 무너졌다, 죽었다라고 그래. 하는 거야. 그래서 저도 아까 차은 씨가 말한 거랑 똑같았어요. 그래서 음. 메시를 살리는 전술을 활용하는 건 어떨까. 음. 활동량이 뛰어난 선수들이 주변에 이렇게 그치. 보필을 해줘야 아, 그래. 일단 이 사람이 살 텐데 그래. 그걸 일단 못해. 본인보다 본인 근처에서 뛰고 있는 수아레즈를 갖다 놓으니까 당연히 그치. 이 사람도 못 뛰지. 아니 메시가 예를 들어서 그 이렇게 어슬렁 하고 있는데 주위에 한 5명 되는 선수가 막 여기저기 왔다 갔다 뛰고 있어. 그러면은 공이 메시한테 왔다가 다시 딴 데 가. 아. 메시한테 왔다가 또 딴 데 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한단 그치, 말이죠. 그치, 그치. 근데 지금은 메시한테 오잖아. 그러면은 줄 데가 없어. 그럼 서로 걔도 이제 어슬렁거리고 네. 있거든 옆에도. 어. 그런 거죠 뭐. 그러니까 근데 반대로 뮌헨을 생각을 해보면 뮌헨은 지금 정점에 있는 레반도프스키마저도 음. 활동적으로 아, 그치. 전방 압박을 하는 모습 저희가 다 봤어요. 네. 맞아요. 얼굴이 빨개지도록 뛰더라. 그러니까 그거 보고 아 만약에 메시가 없다고 하면 바르셀로나가 진짜 새 판 짜야 되는 게 맞구나. 그치. 저 정도로 짜야 되는 게 맞구나. 근데 메시가 있다라고 하면 굳이 뺄 필요는 없으니까. 그치. 그러니까 메시가 있으니까 어. 그나마 DNA를 유지하는 거지. 그쵸. 음. 근데 또 바르셀로나가 나폴리전에서 이미 메시가 1골 1도움으로 팀 캐리를 했거든요. 맞아. 네. 이미 다 죽어가는 팀을 그쵸. 사실 어. 그때 잡은 거예요. 맞아. 사실 메시가 없었으면 나폴리한테도 몰라요. 맞아요. 나폴리 나쁘지 않았거든. 그 이미 16강 1차전에서 1대1로 비겼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될지 모른다. 그렇죠, 그렇죠. 나쁘지 않았는데 경기력이 보여줬다. 멜랑콜리하다. 어떨지 모른다 했는데 결국에는 메시가 이걸 살려내잖아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나폴리 정도까지는 일단 메시가 어슬렁거려도 이길 수 있다라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 어. 그래. 그러니까 나폴리가 못한다기보다는 네. 나폴리 정도면 그래 메시가 커버 네, 가능하지. 커버 가능하다. 어. 근데 챔스 우승권 팀들 있죠. 우승 네. 후보로 되고 있는 뭐 파리 생제르맹, 그지. 그다음에 뭐 맨시티, 레알 이 정도는 좀 주변에서 도와줘야 된다. 아, 지금 그치. 그때부터는 쇠퇴기니까 음. 메시를 중심으로 좀 우승 후보급에서는 대안이 좀 필요하지 않나. 필요하죠. 그죠. 좀 생각이 있고. 우리가 그렇게- 메시 얘기만 해서 그런데 네. 사실상 그 미넨전 얘기를 하자면은 수비수가 다 갈아줘야 돼요. 수비 라인이 다 갈아줘야 돼. 그래 진짜. 피케가 괜히 그런 말 했겠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제일 많이 알죠. 그러니까 저는 그 미넨전 진짜 답답했던 게 전술이 너무 일단 전술 탓도 분명히 있는 게 교체도 없고 그게 교체를 빨리빨리 좀 하지. 그게 있었어요. 약간 보면서 윙이 없는 전술 쓰는 거예요. 바르셀로나가. 4-1-1-2였잖아요. 아, 그죠. 근데 그 전술을 바르셀로나가 꽤나 많이 들고는 나왔던 걸로 기억을 해요. 음. 후반기에 세팅 감독이. 음. 그 메시도 살려야 되고 그리즈만도 살려야 되면서 그래. 뭐 살려야 생각했던 전술인데 문제는 뭐냐면 좌우 풀백들을 엄청나게 전진시켜요. 그러니까 아, 걔네들을 윙으로 쓰겠다는 거죠. 그죠. 문제는 조리대 알바 거의 뭐 그치 문제는 얘네들이 기회를 창출한 경우도 있었어요. 왜냐면 첫 번째 자책골 만들 때도 아. 알바 쪽에서 뚫린 거잖아요. 네, 그죠. 그 궤적 좋았어요. 근데. 오케이 윙에서 공간 창출 오케이. 근데 단점은 얘네들이 못 뚫을 경우 그렇죠. 뒷공기. 되려 리스크가 너무 맞았거든. 크다. 그러니까 그 반대쪽으로 오히려 되려 알폰소한테 오른쪽 계속 돌리는 그렇죠. 거 보면 세메도가 네. 녹았잖아요. 그쵸 그 녹은 이후로는 어. 제끼질 못해. 음. 본인이 음. 내가 해야 될 게 한두 개가 아닌데 음. 또 알폰소까지 그렇게 해버려. 음. 그러니까 그쵸. 과부하가 와버리고 그렇게 되면 사실 미드진에서의 도움이 필요하고 그쵸. 그렇게 도와주려면 사실 미드진에서는 활동량이 개같이 그쵸. 뛰는 애들 다른 필요해요. 선수들 1.5배는 뛰어야 되거든요. 네. 그야말로 개같이 뛰는 아, 애들 필요하단 말이에요. 부스케치 얘기도 안 할 수가 없는 게 네.
여기 사실 대용 자리잖아요. 그쵸. 아 그죠. 저는 개인적으로 대용은 대용이 열심히 뛰었다라고 그렇죠. 생각을 하는데 부스케츠가 괜히 전진하는 게 괜히 두렵더라고요. 맞아. 맞아. 아니 안 그 뛰는 호랑이굴에 선- 들어간 느낌이었어. 나 곧 뺏겨. 막 달려드니까 어떻게 그 제 아무리 부스케치여도 그래. 진짜 어. 부스케치여도 제 아무리 부스케치여도 부스케츠 혼자서 수비진을 보좌하는 역할은 이제 끝나지 않았나. 끝났죠. 나이가 못 뛰어 그렇게. 그리고 아무래도 현대 축구에서 윙백들은 좀 연령대가 어린 친구들을 써야 돼요. 근데 윙백들이 전 세계적으로 좀 가뭄에 가까우니까 그죠. 좀 힘든 거지. 그러니까 이런 거나 라마시아에서 키우시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아니 그 진짜 저 세메두가 속도가 없는 선수가 아닌데 알폰소 데이비스가 그러니까 아니 녹여버리니까 탑이 도와줄 안 서는 사람이 거야. 없잖아. 윙이 없는데. 맞아요. 어. 아다마한테 예를 들어서 네. 라마시아에서 네. 아다마야 사실 축구는 말이야 패스야 이러면서 네. 패스를 막 가르쳤을 거 아니에요. 그럼요. 우리 그렇겠지. 예상해봤을 때. 그쵸. 뭐 물론 그럴 수 있어 라마시아니까. 네. 근데 그것보다 어느 정도 너는 뭐 몸도 좋고 스피드도 좋으니까 이걸 살려서 요런 거 하나만 해보자. 그래. 이렇게 해서 선수 개인에게 네. 개인에 맞는 현대 축구에 맞는 걸 음. 알려줬다면 음. 압박하는 방법을 알려줬다면 그런 식으로 개같이 뛰진 않았을 거예요. 맞는 말씀입니다. 네. 걔는 어떻게 보면 동의합니다. 라마시아 있을 때는 본인이 축구 못하는 선수 있어. 그래. 아, 그래. 크거든. 그러니까 그래. 지금 보여주고 싶은 욕구가 심한 네, 거예요. 맞아. 길을 잔뜩 죽여놨을 수도 있어요. 드리블 장난하게 치잖아요 이제. 그 몸 키운 게 네. 나에게 원투를 하나 정도 있어야 된다 해가지고 그래. 했을 수도 있어. 그러네. 그렇습니다. 진짜 윙백은 약간 진짜 똘똘한 느낌이어야 돼. 아니 답답합니다 참. 뭔가. 그래서 저도 현대 축구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봤던 게 네. 현대 축구에서 필요한 스타일이 뭘까? 결국에 활동량이죠. 그럼요. 활동량이죠 지금은. 압박이랑. 그렇게 생각했을 때 음. 저는 최전방에서는 그리즈만이 활동량이 제일 많은 선수라고 생각을 하고 중원에서는 결국 대용이 핵심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 둘을 어떻게 활용을 할지도 생각을 해보고 음. 그동안에는 안 맞는 역할 이 둘한테 잔뜩 줬어요. 그래요. 생각해보면 네. 이 둘이 핵심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 둘한테 안 맞는 역할만 줬다. 음. 저는 외만- 개인적으로 외- 그 경기 보면서 더용은 이적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 그 정도까지. 너무 혹사라는 표현이 맞을지 모르겠지만 고생을 너무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어린애가 그러니까 이제 쿠만 왔으니까 이제 빛을 볼 수 꽃길만 있어. 걷자. 네. 그러니까 반더비 보면 괜찮을 수도. 네. 근데 그것도 참 좀 그렇긴 한 게 너무 잘하는 선수들 데려다 쓰니까 좀 그런 마음이 있긴 한데 네. 어쨌든 간에 지금 현대 축구에 맞춰서 가는 길이라면 그렇게라도 하는 게 낫다. 네. 그러니까 그리즈만이랑 대용이 열심히 뛰어봤자 네. 10km 못 메꿔요. 5km씩 맡아야 어, 되거든. 뭐 마라톤 그래. 하는 것도 네. 아니고. 네. 평균 12km 뛸 텐데 17km를 뛰어야 되는 그러니까 거야. 그럼 말이 안 되죠. 안 돼. 이게 또 문제가 얼마 안 남았어요. 개막이. 예, 그러니까 그러네. 지금 빨리 시급하게 불 거야지. 그러니까 이거는 아는 애들 빨리 데리고 와서 해놓고 그러니까 메시의 기록을 살펴봤더니 네. 메시가요. 기록은 무섭죠. 48경기 35골 24도움이에요. 기록은 무섭죠. 뭐. 쟤한테 활동량을 문제 삼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 다큐멘터리 있잖아요. 네. 누구였나? 페비 말했었나 인터뷰? 메시는 그런데 올라가서 5분인가 10분만 뛰면은 머릿속에 지도가 그려진다고. 야, 그래서 안 뛰는 선수들 거잖아. 위치 다 보여. 그래서 안 뛰는 거잖아. 그래 뛸 사실- 필요가 없어. 한 골 싸움이 축구에서 되게 크잖아요. 예. 한 골을 만들 수 있는 선수거든요. 그렇지. 딴 사람들 뛰다가 이 선수는 가만히 있더라도 딱 한 번 기회에 그걸 득점을 만들 수 있는 선수예요. 그러면 누구나 원하는 선수 아니겠어요? 그죠. 그런 선수를 데리고 있다라는 거고 2019-20 시즌 제가 보니까 유럽 득점 25골이라서 리그 득점 순위 5위예요. 근데 단순히 이 선수가 공격수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고 평점은 1위, 독보적인 8.71. 와, 음. 8.71? 야 그거 네이버 영어도 바뀌는. 아니 8.71은 게임에서도 힘든. 네. 게임에서도 힘들지 않나? 8.71? 그 재밌는 영화들도 그거 받기 힘들어요. 그리고 2위가 누구냐면 음바페였는데 8.14점. 와, 얘는 6점 차이가 나. 네, 0.6점 차이가? 3위가 레반도프스키예요. 저희가 잘한다라고 네. 엄청 지금 핫하게 얘기를 네. 하는데 잘한다. 레반도프스키가 8.13점이라고요. 더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어이씨. 아니 이제 누구야? 아니 봐봐. 결승까지 보면은 달라져. 아니 메시에 대한 얘기 안 하고 레반도프스키가 평균 평점이 8점이에요. 이러면 역시 이런다고. 그렇지. 나 항상 이제 언론에서 희생양을 찾기를 좋아하고. 그지. 그다음에 그 표정 때문에 네. 사실 사진 찍기 너무 좋아요. 맞아요. 나라도 찍어. 찍을 맛이 나. 그러니까 그늘이 참 잘 지는 얼굴이야.
메시에게 조언을 좀 해준다면 네. 제가 감히 조언을 해준다면 축구로서는 얘기할 수 없고 그쵸. 경기에 지더라도 웃어라. 웃고 그럼 웃었냐고 뭐라. 아니 그러면은 네. 그러면 우리가 나서서 얘기해주면 되잖아요. 힘들 때 웃는 자가 인류다. 그래. 우리는 그걸 다 알고 있다. 너무 즐거워. 그 어깨 그냥 먼저 이 선수들한테 가서 그치. 어깨라도 약간 치어라. 대인배처럼. 그렇지. 그렇게. 약간 대인배처럼 본인을 자꾸 컨트롤해라. 네. 그리고 상대 팀에 가가지고 축하한다. 대인배처럼 해주고 그다음에 본인이 생각보다 몸 관리가 잘 돼 있어요. 그러니까 유니폼을 벗더라도 괜찮은 몸이에요. 지금 그 상태가 그럼요. 되게 근육질이더라고요. 관리를 잘했다고요. 음. 그러니까 유니폼을 한번 벗어라. 아. 왜냐하면 관리된 상태를 보여줘라. 아, 그치. 지금 이 나이에 이 정도 할 수 있는 선수는 없다. 옷을 벗어라 뭐야. 옷을 벗었으면 아니 왜냐면 경기 끝나고 유니폼 벗어도 되잖아요. 아, 그럼요. 벗어도 되죠. 그때 몸으로 기죽이는 거죠. 아. 죽은 듯한 표정 제발 짓지 말고 아. 그래. 그 정도는 약간 진짜 그러니까 멋있게 그치, 나왔으면 차라리 하는 멋이라도 있으면. 어. 그리고 상대 팀에게 먼저 가서 좋은 승부였다. 아. 잘하더라. 엄지척 한번 해라. 유니폼 하나씩 교환하고. 우리가 못한 게 아니라 너네가 잘했다. 우리 그래. 너희들은 우승 후보 될 만하니까 그렇지. 끝까지 올라가라. 바르샤 멋있게. 입장에서는 이번 챔스가 무관이었던 게 참 다행이에요. 아 그런가요? 당연하죠. 팬들이 얼마나 슬퍼했겠어. 아. 그리고 저는 메시가 그렇게 생각해요. 그쵸. 그리고 87년생이에요. 한국 나이로 33세라고요. 그러니까 어딜 가도 사실 적응이 쉽지는 않은 나이예요. 그렇지. 선수의 말년이다. 네. 그다음에 앞으로 이제 축구의 신이 원클럽맨으로 남는 게 이게 얼마나 감동적인 스토리야. 이게 원클럽맨 그 아무나 가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거 원클레머 주자 되면 이거 영화 나온다니까. 아니 그렇죠. 심지어 그 저디맨이었던 아넬카도 다큐가 나오는 바람에 그거는 전이맨이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 아니에요. 네. 당연히 나오죠. 그건 전이맨 메시는. 전용 다큐죠. 아 그거 단 1회성 영화거든요. 저는 뭐 드라마처럼 이렇게 나올 줄 알았는데 1시간 반짜리로 나왔더라고요. 근데 메시는 한 7회 편성해서 넷플릭스에서 알아서 그럼요. 잘해주길 바랍니다. 약간 마라도나처럼 나중에는 회자될 사람이 바로 지금 우리가 보고 그럼요. 있는 사람이기 그렇죠. 때문에 이렇게 너무 비난을 많이 해서 그 선수 기죽여가지고 갑자기 진짜 돌연 은퇴 이런 거는 그래. 좀 바라지 않습니다. 진짜 우리에게 영웅을 좀 없애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고 근데 또 부정적으로 보시는 분들이 진짜 에이스로서 메시가 맞느냐 왜냐면 미넨전에는 좀 심하긴 했어요. 심했죠. 공조차 잡기 힘들 심했지. 정도였으니까 그 다음에 활동량이 축구에서 되게 기동성 때문에 중요한데 메시가 수비 기여도가 너무 없으니까 아예 현대 축구랑 맞지 않는다. 팀을 위해서라면 사실 희생해야 될 것도 있다. 근데 현대 축구에서 20-20을 하고 있잖아요. 그 사람들 말이 다 틀린 겁니다. 오케이. 그냥 말해준다. 그다음에 이건 어떨까요? 그러니까 메시의 그 당시에 잘 될 때도 메시 존재보다 이니에스타와 사비의 존재가 더 컸다. 이 그들의 인터뷰가 좀 패스가 크더라고요. 없었으면 이 성적이 안 나왔다. 뭐 그런 말들이 많았지. 그렇죠. 더 컸다고 보진 않아요. 그죠. 그래도 메시가 있었기에 어깨를 그게 나란히 가능했었어. 했죠. 아니 그러니까 그래도 메시가 있었기에 사비 가능했어. 이니에스타도 신과 함께 어깨를 나란히 했죠. 그렇기 때문에 그게 나온 거다. 그쵸. 그치. 뭔가 이게 진짜 사비 이니에스타나 메시나 다 있었을 때가 아까 말했듯이 그 5명 네. 그 뭔가 팀의 그거 잡아줄 수 있는 영화 신과 함께가 리메이크 돼야겠네요. 이 정도는. 되게 뜬금없는 메시와 함께. 되게 어려운 고난도의 그 이해력이 좀 필요했어요.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이런 얘기도 했어요. 차라리 맨시티로 가서 명예 회복을 했으면. 아이, 맨시티로 가는 거는 명성 저는- 깎아먹는 겁니다. 저는 진짜 그렇게 생각해요. 당연하죠. 자기 얼굴에 먹칠하는 거야. 간다면 맨시티밖에 없지. 아니 아, 원클럽맨이라는 칭호를 버리고 굳이 맨시티까지 간다? 굳이 이거는 그렇게 돈 많은 구단 깎아먹는 간다면 거예요. 이건 무조건 깎아먹는 거예요. 간다면 맨시티밖에 없다. 아예 아, 안 가요. 네. 제가 말했죠. 간다면은 아르헨티나니까요. 가면 보카 주니어스 가리 켈메처럼. 그래. 그리고 사실 맨시티도 네. 지금 문제는 챔스 우승이라고 한다고 하면 음. 맨시티로 가면 리그는 따겠죠. 근데 그게 뭐 크게 의미가 있네. 맨시티의 그래. 지금 가장 큰 목표는 유럽 대항전이라고. 저 그렇죠. 딱 이거예요. 그게 의미가 있냐? 거기 가서 잘하는데 의미가 있어 메시한테? 그래. 그럼 메시는 미네는 차라리 가야 되나? 나는 맨시티 갈 바에는 그냥 은퇴하는 게 나아요. 그러니까 메시가 차라리 은퇴하거나 아니면 유벤투스 가서 진짜 호날두랑 같이 뛰어라. 그게 더 축구 팬들이 위한 거야. 미쳤다. 그지? 굉장한 기획력이에요. 동진 씨. 그거 괜찮다. 차라리 그런 게 축구 팬들이 바라는 와 거야. 대박인데? 그 전성기 때는 포지션이 겹칠 수도 있는데 지금은 지금은 아주 겹쳐. 너무 아주 좋아. 아주 세분화돼 있어. 너무 좋아. 둘이 딱
거기서 그냥 뛰어라. 그러면 나머지 이제 호날두랑 메시 제외하고 골키퍼 제외하면 7명이죠? 네. 7명이 정말 개같이 뛰는 선수들이 필요합니다. 그렇죠. 거의 골든 리트리버 한 7마리가 있어야 돼요. 골든 리트리버. 그 두 선수를 위해서. 진짜 한번 이렇게 살펴봤는데 네. 뭐 어쨌든 간에 우리 입장에서는 메시가 바르셀로나에 남아가지고 한번 당연하지. 진짜 마지막 불꽃을 진짜 해야 돼요. 비기어 드는 모습 하면서 너희들의 의견은 틀렸다. 아, 내가 그 보여줄게. 약간 네. 이런 당당함. 그리고 메시의 나는 불꽃은 메시다. 꺼진 적이 없어요. 근데 아 사실 그것도 맞는 말이죠. 저는 이거 되게 잘 졌다. 미네한테 진짜 이렇게 크게 대패 잘했다. 그래. 맞아요. 그래서- 이게 한번 어. 이게 대수술 들어가야 될 그래. 상황이었어 구단이. 그러니까 젖잘싸 괜히 했다면 또 맞아, 이게 방향이 틀리지 않았다 했을 텐데. 전 못 싸. 지고 못 싸웠다. 지고 못 싸웠다. 어. 그렇죠. 어. 한번 또 이제 쿠만 감독에 대한 이야기는 저희가 리그가 진행되면서도 계속 할 수 그렇죠. 있으니까. 그리고 바르샤 안 좋았잖아요. 계속 안 좋았잖아요. 뭐 그치, 팀 않았어. 내 그런 게 안 좋았기 때문에 이런 거 한번 터져서 그렇죠. 한번 바뀌어야 돼요. 한번 지켜보는 걸로 해보고 네. 오늘은 토론 한번 이 정도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네, 좋습니다. 어떠셨나요 이게? 재밌었습니다. 가장 네. 중요한 얘기를 했고 네, 지금 현대 지금 축구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어디서든가 떠들어 보고 싶은 얘기였으니까. 네. 그렇죠. 네. 항상 스포츠 뉴스에 그 수많은 댓글 중에 그 논란의 많이 중심이 나오죠. 메시니까요. 메시죠. 그렇죠. 잘하든 못하든 음.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어쨌든 잘하든 간에 못하든 그게 문제다. 1등의 숙명 아닌가. 네. 그쵸. 네. 웃어도 욕 먹고 뭐 안 좋아도 욕 먹는. 아니, 그러니까 뭘 해도 그 음. 이슈가 되게 좋은 선수인 거지. 그래. 그러니까 네. 진짜 지고 나서 저 지더라도 당당히 지고 음. 유니폼 벗어서 나 이 정도 몸 관리한다 보여주고 그래. 옷 벗는 거 왜 이렇게 많이? 아 이게 아니, 먹는 거 이상의 의미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진짜 그게. 왜냐면 이 정도면 이해하시죠? 그럼요. 이 정도면 알지. 메시한테 전달해 줘야 돼요. 그래. 약간 그런 느낌이야. 조선시대 임금님의 용안을 영접한다르잖아. 그 용신을 영접하는 거야. 그러니까 사실 몇몇 어. 선수들은 유니폼 벗는 거 주저합니다. 아자레는 못 벗어요. 왜냐 몸 관리가 안 돼 있으니까 그럼요. 아자를 그 그럼요. 몸이 본인의 실력을 증명하는 거예요. 그치. 근데 메시는 적어도 자기 몸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다. 어. 아 네, 근데 날강도 그 메시가 또 인스타에는 벗은 몸 많이 올려요. 날강도 그 인스타에 90%가 벗은 옷일 걸요? 어. 벗은 몸일 걸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실력이 없으니까 계속 이제 증명하려고. 골 맞으면 벗고. 괜찮아. 괜찮은 거예요. 용신을 영접할 수 있잖아. 좋습니다. 드래곤볼이야. 용신. 아니 몸 신자니까. 예, 한번 뭐 용신으로. 이렇게 재미로 한번 얘기해 본 네. 거고요. 네. 좀 그만큼 이제 선수가 웃는 모습을 많이 봤으면 이거 얼마 안 남았잖아요. 메시. 그렇죠. 한번 내야 놨으면 좋겠습니다. 아 은퇴하기 전에. 다시 한번 은퇴하기 또 전에. 보러 가고. 네, 은퇴하기 전에. 그때 또 메시를 연호해 줄 수 있습니다. 아 그땐 진짜 그럼요. 진짜 메시를. 진짜 메시. 유니폼도 사고. 예스. 나 진짜 좋습니다. 진짜 응원할 거야. 네. 근데 진짜 사서. 올 시즌 바둑판은 좀 그랬어요. 못 샀어요. 아, 살 수 없었어요. 그쵸, 그쵸. 다음 시즌 거 이뻐요. 아, 다행이다. 괜찮나요? 그거 지금 입고 있는 건 리버풀 언제 거예요? 이건 트레이닝 아, 킷이에요. 거. 그거 이쁘다. 다음 시즌 네, 입고 있답니다, 여러분. 네. 음. 네, 오케이. 화면이 없어서. 이렇게 한번 오늘 토론을 맞춰봤고요. 네. 뭐 다음 토론도 재밌으니까 네. 그 컨텐츠도 한번 즐겨주셨으면 합니다. 네. 그러면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의견 있으면 네. 댓글에. 올려주시면 네. 아마 토론하는 많을 거 저희 거예요. 좋아하니까요. 메시 안 좋아하는 사람 많지. 그렇죠. 오케이. 그렇죠. 네, 다양한 의견 있으니까 네. 개인의 의견이니까요. 존중하고 올려주시면은 재밌게 떠들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